병합창고, 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국채 수익률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한다고 하죠. 여기 뭐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주식 뭐 65에 채권 25, 뭐 대체자산 비중, 그러니까 이 해지를 한다고 하죠. 위험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채권을 같이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한다. 또 여기 다른 전문가는 또 주식 60%, 채권 40%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기사를 보면은 뭐 ETF 이제 지수 펀드인데 요거 이 ETF를 통해서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게 또 초보한테 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주식은 리스크가 높고 채권은 리스크가 좀 덜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안전 자산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이건 이제 채권이 이제 그 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설명을 보면은 뭐 정부나 뭐 공공 뭐 등이 뭐 회사채도 있긴 하지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시큐리티고, 이 채권은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정성이 높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뭐 국채가 있다고 합시다. 국채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이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뭐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채권에 대한 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을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액면가, 그 파밸류와 쿠폰 레이트를 기준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제 국채가 약세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년 만기인 액면가 100만 원짜리 그 쿠폰 레이트, 국채 금리 5% 짜리인 뭐 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5% 금리의 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면은 1년 뒤에 이거는 105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기가 화랑이 됐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다. 금리가 10%로 상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뭐 96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받을 수 있는 105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즉 금리가 극단적으로 0%에 가까워진다 하면은 이 채권 가격은 105만 원에 수렴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채권 가격 자체는 낮아지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적은 가격의 채권을 사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 자체는 떨어지고,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의 가격 자체는 상승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미국 국채 대표적이죠. 10년 만기 10년물 미국 국채와 이 각국의 종합 주가지수 상관관계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국면. 그리고 뭐 장기적인 이제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인데, 지금 시대에서도 이 주가, 주식, 그리고 채권, 이게 해지가 되냐, 이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면, 자, 진지하지 마세요. 진지하지 마시고, 이게 뭐 제가 데이터를 잘못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수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공식적인 뭐 데이터들을 활용하긴 하지만 분석 방법, 메소드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미로 보는 거지, 돈 벌고 싶어서 돈에 대한 싶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 투자 잘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이제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진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냐? 야후 파이낸스에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이게 나와 있고요. 데이터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안에서도 여기 주요 국제 금리에 대한 이제 6개월짜리 국채 금리, 그 다음에 5년짜리, 10년, 30년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변동 봅니다. 파란색은 6개월, 빨간색은 5년, 10년, 30년인데 이게 1980년대부터 장기간의 그 시계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쭉 한번 본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사실 미국 재무부가 6개월 뒤에 망할 확률이 높냐, 5년 뒤에 망할 확률이 높냐, 10년, 30년 뒤에 망할 확률이 높냐, 그러면은 당연히 6개월 뒤에 아주 단기간이니까 6개월 뒤에 미국 정부가 망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 6개월짜리 이 단기간의 국채일수록 금리가 낮은 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안전하니까, 리스크가 적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겠죠. 금리가 낮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발발했을 때, 요 때를 보면은 이 6개월짜리가 지금 30년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 그리고 또 언제냐? 이 코로나 시즌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부분 되면은 이 6개월 그 단기채부터 장기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이것도 이제 시장이 왜곡됐다. 이 시장이 왜곡됐을 때는 이 자산에 대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또 다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해지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시장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주요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한국은행에서 같이 데이터를 제공하길래 들고 와본 건데,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일본인데, 자,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0%입니다. 0%인데 여기 선이 이게 좀 삐뚤어졌는데, 지금 이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더 주고 또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초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채가 해지를 할 수 있느냐,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느냐. 네, 상관관계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봅니다. 자, 상관관계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 국채 일반적으로 보는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와 나스닥, 다우, 니케이, 상하이 이걸 보는 건데, 다양하죠. 여기 마이너스 관계도 있고, 자, 먼저 여기 코스피 보면은 0.23 약한 양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봐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봐야 되고, 그 이유는 자 이게 지금 나스닥이고 이게 다우존스인데, 이거 미국의 이제 그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10년물 국채와 0.8이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 주가와 그다음에 채권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분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강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산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도 아마 주가와 국채 가격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의 관계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웃기는 점은 이 상하이 지수하고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이 미국 10년물 국채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하이 지수 자체와 이 10년물 미국 국채 간에는 뭔가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어 보인다. 요런 또 이상한 또 결론, 요런 또 이 분석 안에서만의 또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점이죠, 또 이런 게. 자, 이거는 방금 봤던 상관관계를 한번 시각화해 본 겁니다. 아까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뭔가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보면은 이 색깔이 진해집니다. 색깔 진해지는 건 상하이 지수밖에 없어요. 이 10년물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 분석 안에서는 이 미국 10년물과 이 상하이 종합지수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게 코로나 국면 플러스 이제 초저금리, 마이너스 저금리 시대 안에서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보면은, 주식과 주가와 채권, 이 7대3, 6대4,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절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없다. 절대 법칙이란 건 없다. 이게 또 펀더먼털의 영향을 영구히 받지 않는 자산은 없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버블닷컴이 무너졌을 때도 있었고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사실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채라고 하더라도요.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같은 이 대공포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된 상황 앞에서는 모든 자산이 떡락하고, 물론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최근에 국채 가격이 다시 약간 상승하는 면을 보이긴 하지만, 그 대공포가 들이닥친 상황 앞에서는 물론 안전자산이 좀 덜 떨어지긴 하지만 모든 자산의 가격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해치 효과가 전혀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절대 법칙이란 건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상황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결론을 얻어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병합창고, 병합창고.